예, 차이나TV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연타증권 글로벌투자정보센터 신승욱 연구원 화상 연결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중국 투자에 있어서 좀 변수가 될 만한 이슈나 포인트 있다면 첫 번째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얼마 전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이 종료되었었는데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회담이었는데 공동 성명도 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회담에서 신장, 티베트, 홍콩 등 중국의 뼈아픈 지점인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공격을 하였고, 중국은 이에 흑인 인권 문제 등으로 대응을 하였는데요. 양국의 갈등의 골만 재확인한 그런 회담이라는 평가이며 앞으로도 험난한 미중 관계가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이제 대중국 압박을 위해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할 것이며, 중국은 이제 쌍순환 전략을 통해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과 내수 확대를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중국은 반도체나 AI, 5G 등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예상이 되고, 또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이미 패권적 지위를 확보한 그런 태양광 등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독점력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금리 상승 등으로 이러한 성장주에 대한 주가가 크게 하락하긴 했는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미중 정상의 만남으로도 좀 확대될 수 있을지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으로서는 들려오고 있는 소식들이 좀 많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인민은행의 고위 관계자의 그 통화 정책과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것도 좀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좀 이것도 내용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주말간 좀 중요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인민은행 이제 조사통계국 국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미 급격한 출구 전략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중국만의 이런 갑작스러운 유동성 긴축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지금은 자본시장 개방의 적기라며 해외로 투자하는 것과 또 해외에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것 모두, 두 방향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원론적인 내용이긴 한데 중국 내 유동성 긴축 내지 통화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우려들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발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이강 인민은행장이 주말 포럼에서 또 중요한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은 통화정책 조정에 여력이 많다. 그리고 지금은 적정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중립을 위해 매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이런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일단 오늘은 상하이 종합지수도 역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수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기업 트렌드 분석도 해보도록 할 텐데 역시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중국 종목 탐색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상해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자금광업입니다. 이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보셨거나 중국 주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익숙한 종목이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순매수 상위 5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금광업, 중국에서 금과 구리 생산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철광석, 구리, 금 모두 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금광업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구리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량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수급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무언가를 더 증설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또 너무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해서 계속해서 자금광업은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실적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확인을 해보죠. 자금광업은 시가총액 37조 1,700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매출은 8조 2천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단연 고려아연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역시나 구리 가격과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국내에서도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고려아연 현재 7조 6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 매출은 1조 9천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의 청신호가 펴진 만큼 국내 증권사에서도 고려아연은 목표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미국에서는 유먼트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56조 1,300억 원 정도 보여지고 이 매출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3조 5천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기업 자금 광업이었고요. 투자 포인트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역시 구리 가격에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올해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의 추가 상승은 좀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구리 가격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네, 구리는 건설부터 중장비, 인프라, 운송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어 원자재 중에서도 이 경기 회복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과거 20년 구리 가격 추이를 복기해 볼 때 경기 회복의 국면에서 구리 가격의 강한 상승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파란색 선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고요. 빨간색 선이 구리 가격입니다. 먼저 왼쪽 검은색 박스로 표시한 구간을 보면 이때가 08년 금융위기 직후를 나타내는데 이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강한 충격을 받아 각국의 이제 막대한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기 회복을 시도했었죠. 그러니까 경제가 하락세에서 반등하는 시점을 이제 원형으로 표시를 했는데 반등하기 직전에 구리 가격이 선제적으로 반응, 즉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경기 사이클의 끝자락, 즉 경기 회복이 마무리된 후에도 구리 가격 상승세는 한 1개 분기 정도 더 진행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특히 미국과 유럽 경제가 작년에 큰 타격을 입고 지금 반등 추세에 진입을 했는데요. 현재 구리 가격이 톤당 9,090달러로 강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구리 가격 강세는 더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2011년 2월에 기록한 최고점인 1,190달러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업계에서는 11,000에서 12,000달러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구리 가격 상승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자금 광업과 같은 구리 기업의 이익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올해 안에 11,000에서 12,000달러까지도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역시 자금 공업에게도 향후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급이랑 공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앞에서 김다운 앵커도 공급 쪽에 대한 얘기를 해줬거든요. 지금 그러면 공급 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타이트한 수급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구리 재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글로벌 3대 선물 거래소의 구리 재고는 작년 3월에서 한 52%나 하락해 지금 매우 낮은 수준, 즉 한 30만 톤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남미와 아프리카가 전 세계 구리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해당 지역이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강한 지역이고 따라서 조업의 차질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와 페루에서 구리 광산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공급의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신규 광산에서 구리 생산을 위한 인허가나 플랜트 건설에 약 5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광산으로부터 나오는 구리 공급량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드 맥킨지에 따르면 올해 구리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한 4.1% 증가한, 겨우 4.1% 증가한 2,149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늘어나는 수요를 생각하면 타이트한 수급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받고 공급 받고 그러면 이번에는 수요 마지막 한번 방점을 찍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전통 산업에도 구리가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관련해서도 구리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네, 특히나 미국 쪽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1.9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이 최종 확정이 됐는데 그 외에 인프라에 추가적으로 2조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통 인프라 건설 외에도 뭐 5G 네트워크 구축이나 아니면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이런 구리 수요가 보다 더 많은 인프라 건설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뭐 탄소 중립 기조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분야가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뭐 전기 전도체 재료인 구리가 태양광이나 풍력 그리고 에너지 저장 등 이런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크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만 봤을 때는 그러면 실적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금광업의 실적 추이는 좀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주말에 작년 실적이 발표되었는데요. 회사 가이던스에 부합한 매우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2020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원화로는 한 30조 원 정도 기록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52%나 증가한 65억 위안, 원화로 1조 1,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은 구리나 금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판매량 증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즉 원자재의 P와 Q의 동반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더 지속될 건지가 중요한데 2021년, 즉 올해 실적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2021년 순이익은 한 6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로는 한 1조 8,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경기 회복의 국면에서 원자재, 특히 구리 가격 상승이 더 지속될 것이고 그에 따라 동사의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과 경기 회복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어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하면 투자 자산군에서는 특히나 주식이나 채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 좀 대표적으로 실물 자산이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뭐 구리가 또 원자재가 떠오릅니다. 그걸 이제 주식 시장에서 찾아보면은 구리 광산을 보유한 자금 광업 같은 광산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 계속 경기 민감주를 말씀드리는데 분산 투자 측면에서 또 인플레이션 해치 측면에서 원자재 관련 종목 자금 광업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해서 지금 현 상황을 해지할 수 있는 구리 관련한 원자재 관련한 기업을 소개해 주셨고요. 중국 기업 중에서는 자금 광업에 대해서 이렇게 실적 추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신승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